건식 및 습식 쇼크리트의 시공 방법과 시공상의 친환경적 개선안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친환경에 대해서 이거를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307쪽에 보시면요, 분말형 레디믹스드 쇼크리트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분말, 거기다 동글뱅이 한번 줘보세요. 이 종류만 외우시면 돼요. 분말형 레디믹스드 쇼크리트의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요게 그죠? 308쪽에 보시면은 분말형 레디믹스드 콘크리트에서 리바운드율이 뭐 어쩌다 저쩌다 이래가지고 대단한 소리가 거기서 있어요. 그래서 리바운드량 감소량이 맨 대가리 위에 있는 거 하나 보시면요, 7%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즐 막힘이 잘 안 되고요, 고강도화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좌우지간 분말형 레미콘 쇼크리트가 친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계속 연구를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굵은 골재의 최대 지수를 보통 해외인 경우에는요 8mm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도로공사에서는 지금 13mm를 쓰고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통합 기준은 8mm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8mm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리바운드 양을 적게 하려 그러면은 돌멩이가 작은 놈이 큰 놈보다 땅바닥에 떨어지는 게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적은 거예요. 에? 그래서 왜 굵은 골재의 최대 지수를 8mm로 하는 게 친환경이냐?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쇼크리트 치다가 리바운드가 생겨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지는 게 많으면요, 그게 엄청난 오염을 시킵니다. 에? 시멘트가 밖으로 끄집어내 가지고요 갖다 사토를 시켜야 돼요. 그게 어마어마한 그 환경에 오염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말형 레미콘 쇼크리트, 그래서 317쪽에 보시면은 레디믹스드 쇼크리트 개발에 대한 의견 이런 대단한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17쪽에 보면 레디믹스드 쇼크리트 개발 방향의 모색, 그래가지고 나오다가 이제 318쪽에 보시면은 뭐 매집 말에 1970년 중반 이후 지하 공간 활용을 하면서 뭐 대단면이 뭐 생겨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그저 로봇으로다가 뭐 쇼크리트 치기도 하고 고강도 고성능 지보재로다가 뭐 쇼크리트 개발한다는 말도 나오고 뭐 대단한 소리가 이렇게 많이 나요. 예, 그래서 319쪽에 보시면은 쇼크리트 시공 방법과 시공상의 친환경적 개선 방안 이래 가지고 건식과 습식에 대한 시공법이 있고요. 이번에 출제된 문제가 319쪽에 대제목 4번의 건식, 습식에 대한 얘기를 쓰라는 게 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물어본 게 친환경 개선안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하는 거가 숏배치 레미탈 공법이란 말이 320쪽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집진기를 설치한다, 그 다음에 분말형 레디믹스드 쇼크리트를 한다 이런 말은 없지만 하여튼 좌우지간 요 대제문 6번이 친환경에 대한 얘기를 해놓은 거고, 나머지 다 친환경에 대한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322쪽에 숏배치 레미탈 공법이라는 게 바로 친환경이에요. 요게 여러분들 중령 터널에서 이걸 시공했는데요. 리바운드 양을 상당히 작게 할 수가 있고요. 분진이 아주 적은 거가 숏배치 레미탈 공법입니다. 예, 그래서 323쪽에 보면 고성능 신지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35MPA로 시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죠? 쇼크리트의 강도를 35MPA로 하잖아. 그러면 1사이클 굴진장을 1.5m로 하고요. 쇼크리트 두께를 10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월 굴진장은 175m를 할 수가 있고요. 두께를 조금 할 수가 있고 리바운드를 적게 할 수가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래가지고 뭐 첨단 변이도 적게 하고 뭐 이런 게, 그 다음에 강집어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몇 번 문제죠? 쇼크리트에서 건식과
습식에 대해서 뭘 쓰라 그랬어요? 예, 간단하게 쉽게 얘기해 뭘 쓰라 그랬죠? 예, 시공법과 그 다음에 친환경 뭐예요? 예, 개선 공법에 대해서라는 거예요. 종류를 한번 기술해 보시오 이런 식으로 쓴 겁니다. 그러면요,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 이 말이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건식과 습식에 대해서 시공법 이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건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습식에 대해서, 그죠? 건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대정부 3번에 가서 친환경, 숏크리트, 개선안, 공법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고 있으면요, 바로 여러분들 뭐냐면 숏크리트의 문제점 뭐라고 써야 되냐? 요거는요, 리바운드입니다. 리바운드. 그 다음에 이거의 타설 방법은요,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다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에 대해서는요, 어디가 숏 배치 레미탈이라는 게 있다는 걸 딱 보여주고, 하여튼 좌우지간 이 종류는 꼭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분말형 뭐라고 돼 있어요? 레디 믹스입니까? 레디 믹스트 숏크리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고성능 신지보 시스템, 이건 숏크리트 강도를 35MPA로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긴 얘기 하지 말고요. 근데 여기다 바로 숏 배치 레미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레미탈.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말형 얘기해주고요. 세 번째 고성능 신지보 시스템. 그래서 굵은 골재를 보통 8mm 정도. 유럽이다. 예. 그 다음에 숏 배치 레미탈 공법도 요게 분진이 적은 거예요. 이것도 분진이 적은 거예요. 요거는 특징이 뭐냐면 설계진 강도를 35MPA로 시공하니까 강지부를 생략할 수가 있고요. 시공 속도가 빠릅니다. 그 다음에 리바운드가 적어요. 작다. 이게 바로 친환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다가 대정부 4번에다가 숏크리트의 친환경적 시공의 주의사항 이래가지고 리바운드 저감 대책을 써주는 거예요. 리바운드 양이 많으요. 리바운드 양이 크면은요, 이게 크면 집안 오염을 시킵니다. 이게. 그래서 리바운드 대책이 바로 뭐냐면요, 집안 오염 방지 대책이에요, 여러분들. 네? 리바운드 양이 크면은 집안 오염이 커지는 거예요. 커진다. 그래서 친환경 시공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은 리바운드를 적게 한다. 이게 아주 키가 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터널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요, 여기서 터널을 하다가 여기 이렇게 했는데 쇼크를 쌌어요. 근데 이게 땅바닥에다가 1, 2배를 쌓아 붙였는데 보통 45% 내지 50%가 땅바닥에 떨어지거든요. 그럼 1, 2배가 이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사토를 해야 됩니다. 갖다 버려야 돼, 이걸요. 사토장을 갖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버리는 과정에서 엄청난 집안 오염이나 수질 오염을 시키거든요. 이게 수질이나 집안 오염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버릴 때 잘못해가지고 여기 있는 걸 갖다 터널 밖으로 내와서 그냥 측으로 다 흘려버리잖아요. 그럼 맨홀 구멍 다 막혀버려요. 맨홀이 그냥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쇼크루트 치다가 남은 요 리바운드 된 거는 그냥 버리면 안 돼요. 바로 그냥 덤프트럭에다 실어가지고 갖다 버려야 되는데, 대부분이 못 모르는 초짜 소자가요 이걸 갖다 그냥 갖다 들어버려요. 축구에다 들어붙잖아. 그럼 맨홀이 다 막혀버린다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 깨느라고 죽는 거예요, 그냥. 절대로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맨홀에다가 구멍을 전부 다 매꾸라 시킨다니까, 이거. 그래가지고요, 하수관 거가 완전히 이제 그냥 하수관 거를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친환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바운드 양을 어떻게든 적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고 나서 나머지는 그냥 시공의 주의사항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를 대충 10줄만 써도 돼요. 이건 금방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 요런 키가 되는 거를 내가 지난번에 그 스텔스 플러스 시사성 문제 해설 넘버원 있어요. 시사성 스텔스 플러스 시사성 문제 해설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 책에 있는 걸 가지고 내가 강의를 한 두세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정도만 알고 있었어도. 그래서 323쪽에 보시면은 고성능 신지보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 고성능 강도로 만든 쇼크리트를 고성능 신지보 시스템이라네요. 여러분들 이걸 1교시 5에 나올 수가 있어요. 요거는요, 고성능 신지보 시스템 있죠. 요거는요, 고강도 쇼크리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35 MPA로 만든 쇼크리트를 고성능 신지보 시스템이라는데요. 이거는요, 스틸리브를 설치합니다. 스틸리브를 완벽하게 생략을 하는 거예요. 예. 강도가 240짜리 보통 쓰는데 350 강도를 갖다 쇼크를 쳐발라니까 강지보를 대지 않아도요 끝내준다는 얘기야. 예. 그래서 요런 거는 아주 쉬운 거니까. 고성능 신지보 시스템이 뭐냐? 고강도 즉 35 MPA로 타설한 쇼크리트를 고성능 신지보 시스템이라고 한다. 그래서 323쪽은 확 접어놓으시고 요번 주에 가서 그 N쪽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고성능 신지보 시스템, 그래도 N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요 내년 봄에 1교시 용어에 들어가자마자 1교시 첫 번째 문제에 팍 나서 나중에 발랑 뒤에 잡아지지 말고 무지하게 쉬운 거니까 요 323쪽에 아주 간단하게 N쪽에 있는 게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확 접어놓고 요번 주에 가서 이건 꼭 외우세요. 이거 쇼크리트 두께를 얼마로 만들었어요? 요거는 특징이 뭐냐면요, 첫째 35 MPA로 시공하고, 두 번째 두께를 얼마로 만들었어요? 1.5 몇 미터로 만들었어요? 10cm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1일 굴진장이 얼마나 한다고요? 1회 굴진장? 1회 굴진장이 몇 미터라고 되어 있어요? 1.5m입니다. 우리가 보통 80전 내지 1m 굴착하거든요. 1회 굴진장이. 요게 특징이에요, 요게. 예. 요게 고강도 신지보 시스템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강지보를 생략한다. 요거. 강지보를 생략한다도 고성능 신지보 시스템의 특징이라고요. 그 다음에 고강도 쇼크리트다. 요것도 요 고강도 신지보 시스템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친화적 공법이다. 요것도 고강도 쇼크리트의 특징입니다. 왜 그래요? 예? 리바운드 양이 적으니까요, 폐기 처분할 일이 없는 거예요. 리바운드 양이 적으니까요, 지하수 오염을 안 시키고요. 그 다음에 뭘 안 시켜요? 그 다음에 집안 오염을 안 시키고요. 그러니까 환경친화적이다 이런 얘기야. 에? 요게 일사불란하게 특징이 요거라고요. 이거 금방 요지는 거야. 요번에 여러분 저탄소 중원 아스팔트 알려주는 거 그냥 낼름 쓰던 거만. 아주 정리하는 사람들 보니까 내 마음에 싹 들더라고. 그냥 시험장에 다 썼더라고요. 이런 거 금방 오는 거야. 용어는 쉬워. 야, 용어는 그냥